네, 오늘은 5주차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사실은 어제 우리가 같이 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화장품의 성분이라든가 원료 그리고 이 화장품을 갖다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제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같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먼저 원료, 성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화장품 원료들을 살펴봤고, 또 최근에 어떤 화장품의 기능성, 유효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 원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화장품 제조 공정에서 실제로 쓰이게 되는 원료들, 이것들 명칭을 굉장히 다양한 명칭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원료 중에서도 어서 들어봤던 것 같은 원료도 있을 테고, 또 그 중에는 굉장히 줄여서 약자로 쓰는 원료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상품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바로 화장품의 성분을 어떻게 명명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성분의 명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화장품 원료 기준이라고 하는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화장품 원료 기준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줄여서 화장품의 장, 원료의 원, 그리고 기준이라는 뜻으로 장원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럴 때는 그거 장원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원료 기준이라고 하는 화장품 원료 기준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러한 명칭이 장원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국제 화장품 원료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소위 이야기하는 ICID,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명칭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국제 화장품 원료집이라고 하는 ICID라고 하는데 속해 있는 이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제 화장품 성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그래서 줄여서 INCI 명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화장품 성분명을 어디에 수록을 해놨냐면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서 수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INCI 명칭을 ICID라고 하는 원료집에다가 이제 등재를 해놓은 거고요. 이것이 이제 국제 화장품 원료집이고, 우리나라는 바로 그와 거의 같은, 그대로 이제 원형한 경우도 있지만 형태로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 그래가지고 앞에 코리아를 붙였어요. 그래서 KCIT, 즉 국제 화장품 원료집과 같은 그러한 개념의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미국 화장품 향료 협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협회가 또 따로 있는데요.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료의 명칭을 갖다 이제 표현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INCI명, 즉 국제 화장품 성분명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다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름을 갖다가 지어서, 즉 명명을 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일 첫 번째, 화학 명칭, 화학적인 명칭으로 널리 그냥 통용되는 그러한 간단한 명칭인 경우에는 화학적인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란토인 같은 경우예요. 이거는 화학적인 명칭도 알란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INCI 명으로도 똑같이 알란토인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에탄올 혹은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도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 화학명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의 경우도 에탄올 또는 에틸 알코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화학명으로 널리 통용되는 그런 간단한 명칭은 화학명 그대로 쓰는 경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화장품에 쓰는 원료들이 이게 지금 분자 크기도 커지고 또 여러 개의 기능기가 달리고 그러다 보면 명칭이 굉장히 화학명으로도 길어져요. 그런 경우는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줄여서 쓰죠. 그래서 두 번째처럼 약어로 줄여서 쓰는 약자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어로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틸 하이드록시아니솔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명칭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쓰려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앞에 글자들만 쭉 따가지고 머리 글자들만 따서 그래서 줄여서 BHA. 그래서 INCI 명에서는 BHA로 그냥 통상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또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요거는 BHT. 예.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요 BHA나 BHT 같은 경우는 이제 방부 역할을 하는 보존제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INCI명으로는 BHA, BHT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또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사한 줄여서 쓰는 즉 약어로 쓰는 경우들이 조금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올 텐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치환체의 숫자에 따라서 이러한 약어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약자로. 하나인 경우에는 접두사에다가 모노, 치환체, 치환기가. 두 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 세 개인 경우에는 트리. 네 개인 경우에는 테트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디 뭐 해변에서 뭐 발을 헛디뎌서 뭐에 빠졌다. 이럴 때 테트라포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로 그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바닷가에 방파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면서 쌓아놓은 큰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이게 다리가 4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면체의 그 꼭지점으로 향하는 그런 형태의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트라, 4라는 표현의 테트라포드예요.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INCI 명에서 사용되는 약어들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써보면요. 이를테면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아미노메틸 프로파놀 같은 경우는 AMP 이런 식으로 줄여서 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었던 BHA나 BHT가 바로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줄여져 있죠. 그 다음에 CMC. CMC의 경우에는 카복시메틸 셀룰로즈. 이거 점증제로 이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CMC 이렇게 줄여서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DEA, 뭐 디에탄올아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줄여서 쓰지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EDTA,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틱 애시드. 예, 이렇게 EDTA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MEA라든가 모노 에탄올아민 줄여서 이렇게 쓰고요. 또 MNK 같은 경우도 많이 써요. 메틸 에틸 케톤 이런 경우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파바라는 것도 이제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파라 아미노 벤조익 액시드 같은 경우도 쓰고요. PCA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 밑에 있는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거죠. 그 다음에 PPG, 그 밑에 있는 또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든가, 예, PMMA라고 하는 요것도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데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입자 형태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요. 폴리비닐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그래서 PMMA 뭐 이런 식으로, 예, 쓰기도 하고요. 또 예, PMMA가 아니라 PVM이네요. 그쵸? 예, PVM, 폴리비닐, 예, 메틸 에테르. 예, 또는 MA, 말렉 안하이드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기도 하고, PVP 많이 쓰이는 겁니다. PVP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막 형성제라고 해서 이렇게 마스크팩 중에서 이렇게 벗겨내는 마스크팩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놓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굳어가지고 이렇게 떼어내는, 예, 그런 이제 마스크팩에 쓰는 그런 이제 피막 형성제로서 폴리비닐 파이롤리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앞에서 우리 변성 알코올에서 쓰는 SD, 그렇죠? 예, specially denatured. 또 그리고 TEA도 많이 썼었죠, 그렇죠? 예, 트리 에탄올 아멘이라든가 또 VA 비닐 아세테이트 이런 식으로 줄여서 INCI 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를 갖다 이제 다시 예로 몇 가지 이제 나타낸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같이 이렇게 BHT 이렇게 줄여서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예요. 고급 알코올에 에틸렌 옥사이드, 즉 에틸렌 옥사이드가 부과되었을 때, 즉 에틸렌 옥사이드가 몇 몰이 부과가 되어 있느냐, 요랬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고급 알코올에다가 ETH를 어미에다 붙이고, 그리고 말단에는 에틸렌 옥사이드를 몇 개짜리를 몇 몰짜리가 붙었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리옥시에틸렌 4 괄호해놓고 4예요. 즉 폴리옥시에틸렌이 4몰이 붙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라우릴 에테르에. 이럴 경우에는 고급 알코올인 라우릴 에테르를 쓰고, 그거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ETH를 붙이고, 폴리옥시에틸렌이 4몰이 부과가 됐으니까 그냥 4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릴 에테르를 줄이면서 ETH를 붙였으니까 라우레스 쓰고, 그 다음에 폴리옥시에틸렌이라고 하는, 예, 에틸렌 옥사이드가 4몰이 부과가 됐으니까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레스 4.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그 자료조사 할 때 기초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 여기서 이제 원료라든가 이런 거 그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라우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었을 텐데, 바로 저러한 명칭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폴리옥시에틸렌 2, 그 다음에 올레일 에테르 같은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올레스, 그리고 폴리옥시에틸렌이 2몰이 붙었으니까는 2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요것이 INCI 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알킬페놀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부과되었을 때, 예, 그럴 때는 알킬기의 탄소수에 따라서 8개면 옥톡시놀, 예, 9개면 노녹시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단에다가 에틸렌 옥사이드의 부과 몰수가 몇 몰이었었는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폴리옥시에틸렌 12, 즉 12몰이 이제 가서 붙은 건데, 어디에? 노닐페닐 에테르에 붙었다면, 노닐페닐 에테르는
요렇게 노녹시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녹시놀 이렇게 쓰고 폴리옥시에틸렌이 12몰이 부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녹시놀 12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폴리옥시에틸렌 9 옥틸 페닐 에테르 같은 경우는 옥톡시놀 하고서 앞에 폴리옥시에틸렌이 9몰이었으니까 9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톡시놀 9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라놀린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부과되었을 때는 라놀린에 부과됐을 경우는 라놀린을 라네스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과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몰수를 뒤에. 그래서 폴리옥시에틸렌 10 라놀린 이런 경우에는 라네스 10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 속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에틸렌 옥사이드가 이제 결합되었을 때 그럴 때는 PEG를 맨 앞에다 붙이고 그리고 말단의 에틸렌 옥사이드에 부가 몰수를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폴리옥시에틸렌 25 부틸 에테르 이런 경우에는 부틸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PEG 쓰고 25 부틸에테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부틸에테르는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급 암모늄들은 양이온을 나타내는 전미어 IUM을 갖다 이제 표기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세틸 트리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줄여서 세트리모니움하고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양이온성 고분자인 경우에는 요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표현 들었었는데 이게 뭘까라고 이제 했었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양이온성 고분자인 경우는 폴리쿼터리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단의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고유 번호, 고분자의 종류를 그 고유 번호를 갖다 이제 붙여놨기 때문에 그 고유 번호로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폴리쿼터리늄 7 또는 폴리쿼터리늄 10, 10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저렇게 약어로 썼지만은 원래 화학명이 뭔지는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좀 헷갈리니까는 양이온성 고분자가 종류가 많을 테니까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줄여서 쓰는 것 중에 카복시 비닐 폴리머 이런 거는 그냥 줄여서 카보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말단의 규격에 따른 고유 번호 요거를 갖다가 이제 씁니다. 그래서 카보머 예를 들어서 940, 카보머 941 우리 실험실에도 요 원료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조페논 유도체들은 말단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 번호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벤조페논 2, 벤조페논 9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바로 이렇게 INCI명이라는 것이 규칙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원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요와 비슷한 형태로 쓰이면 요거는 앞에 어떻게 된 거구나, 전체 그 명칭이 어떻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색소 성분의 명칭 같은 경우는 천연 색소와 합성 색소 요것들의 이제 표기 방법이 INCI 명에서는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FDNC 또는 DNC 이렇게 표현했는데 FDNC는 저기도 표현했지만 저쪽에 표현했지만 F는 food, D는 drug, and C는 cosmetic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두루두루 쓰이는 색소고요. DNC는 drug and cosmetic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런데 저렇게 FDNC나 DNC 이런 걸 쓰기보다는 색상 이름에다가 호수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색 1호 같은 경우로 표현된 거는 사실 INCI명으로는 FDNC 블루 넘버 1, 황색 4호 같은 경우 FDNC 옐로우 넘버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번호가 다르죠, 그렇죠? INCI에서는 FDNC 옐로우 넘버 5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황색 4호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나타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포토샵이라든가 혹은
가끔 파워포인트에도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색상을 갖다가 이렇게 막 고를 때 그때 이제 고유 번호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번호를 컬러 인덱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거는 아라비아 숫자 5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 인덱스 뭐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5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DNC 블루 넘버 1 같은 경우는 컬러 인덱스 CI 그 표기로는 CI 42093 이렇게 되어 있다라든가 금속이온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고 금속이온의 종류를 갖다가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형태의 색소 성분을 갖다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CI 19140 콜론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성분명만 가지고 꽤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주요 화장품 타르 색소를 갖다가 일반명, 그 다음에 CI 넘버, 그 다음에 INCI명, 우리나라 한국에서 나타내는 허가명 이렇게 쭉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색 4호로 표현되는 거는 FDNC 옐로우 넘버 5로 표현이 된다. INCI. 요거 예를 들어서 청색 녹색 3호 보통은 그냥 넘버가 FDNC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왕왕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화장품의 기재 및 표기사항 부분에서는 요거는 전성분 표기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명칭이라든가 제조업자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제조에 사용된 성분 같은 경우 착향계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고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의 경우에는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도 이제 뭐 쓸 수 있다라든가 앞에서 한번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내용물의 용량 같은 경우도 이제 용량 또는 중량을 갖다 이제 기재를 한다는 얘기, 제조 번호 써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심벌과 기간 표시를 할 때 개봉 후 사용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2M, 네. month를 의미하는 M을 갖다 쓰기도 하고요. 12월 한글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뒷면에 이렇게 뚜껑을 그쵸? 개봉을 했다 이거지. 네, 뚜껑을 연 상태에서 여기는 9M 이렇게 썼으니까 9개월까지 쓸 수 있다. 예, 한번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뚜껑을 연 상태에서 9개월까지 뚜껑을 열어놓고 9개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봉을 한번 했었던 경우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의 이제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우리 전성분 표기를 그래서 이제 표기한 그런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그리고 요게 이제 해외 제품인 경우에 미국 FDA의 경우에도 1997년 이후에 화장품을 갖다 전성분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저렇게 아쿠아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는 정제수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아쿠아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정제수라는 이제 표현인 거고요. 뭐 쭉 보셔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EDTA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줄여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알란토인은 그대로 17번에 알란토인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INCI명으로 썼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색소 같은 경우는 CI 19140 그렇죠? 아까 청색 계통이라고 했었죠. 저런 것들 BHA, BHT 같은 보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갖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 들었었던 것처럼 충분히 어떻게 전성분 표시하고 그 이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제를 갖다가 2008년 10월 18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에 들어가는 전성분을 갖다 이렇게 다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글 또는 영문을 같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죠. 그래서 정제수, 글리세린,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뭐 폴리프로판디올,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또 디메티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제품 IF에서 나온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센스이죠. 에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기능성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식물성 추출물이라든가 다양하게 들어가죠. 용설란잎 추출물, 흰무늬, 엉겅퀴, 뭐 열매 추출물, 만리톨부터 시작해서 쭉 식물성 오일, 또 뭐 세테아릴 알코올, 예, 쭉 들어가죠. 근데 다 이렇게 풀어서 썼단 말이에요. 한글로. 스테아릭 애시드, 그쵸? 스테아린산 같은 경우, 팔미틱 애시드, 뭐 이런. 카보 뭐, 그쵸? 영문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표현을 했었던 거. 부틸렌글라이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BG 이렇게 쓰기도 하죠. 또는 그게 이제 1,3 위치에 그렇게 이제 글라이콜이 붙은 경우에는 또 1,3PG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트로메타민이라든가 PPG-O 라우레스,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배웠었던 거예요. PPG5, 라우레스 5, 디소디움 EDTA라든가 향료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마찬가지로 전성 문제 표기에서 원료의 성분명이 어떻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그런 표기들을 갖다 그대로 한글로 표현해서 이제 써놓은 거죠. 요 원료 성분 명명법 하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형을 어떻게 가용화, 유화 그리고 분산을 어떻게 그 공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